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참 중요한 날마다 나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FOMC 회의가 있었고 오늘은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참 다행입니다. 마이크론 네. 실적 좀 잘 나와줘가지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등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우선 미국 증시, 마이크론 실적과는 별개로 또 오늘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기실까요? 오라클발 이제 다시 AI 버블론이 재점화되면서 이제 CPI를 앞두고 경계감이 조금 강해진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단에서는 CPI가 더 중요하긴 하겠죠. 이번 CPI 결과가 올해 예정된 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 1월 FOMC 회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더 자세한 시장 이벤트들 확인해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보여주시죠. 오늘 예정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 미리 보낸 CPI 그리고 무섭네요. 피해 금요일. 세 번째 토픽은 마이크론 실적으로 또 좋은 이야기들도 올라와 있고요. 자, CPI 얘기부터 저희가 바로 나눠볼까 하는데 올해 예정된 마지막 메이저 경제 지표죠. 네. 미국의 CPI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텐데 PB님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시죠? 네. 일단 오늘 밤 이제 10시 30분에 이제 11월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마지막 메이저 지표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CPI 발표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코어 CPI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유가나 식료품 가격이 계절적으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빼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진짜 물가 추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컨센 자체로는 아마 3% 초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 수치가 3.2% 정도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조금 더 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CPI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주거비 부분인데요. 예. 네, 미국에서 이제 물가를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약 35%로 이제 월세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제대로 떨어지는지, 이제 추세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잡혔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중요해 보일 것 같고,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가 또 AI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CPI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CPI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어설픈 금리 인하는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I가 좀 낮게 나와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진짜 금리를 내려도 되는 명분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CPI가 이제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뭐 서프라이즈 수준 정도로 많이 빠졌을 경우에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금리 동결이 더 우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1월은 금리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뭔가 생각을 추세 하고요. 변화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네, 사실 만약에 이번 CPI가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이번에 금리를 내렸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금리를 내려줬던 이제 이유가 되는 거지 네. 이게 내년까지 갈지는 조금 더 내용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70%,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 정도죠. 뭐 이게 50%대까지 급격히 하락하거나 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픽으로는 저희가 피해 금요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내일이죠. 이제 네. BOJ의 금리 결정 여기에 내마녀의 날까지 겹친다라고 합니다. 피해 금요일이 될까요? 아니면 좀 무난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사실 저는 무난히 지나갈 거라고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게 제 희망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가장 이슈로 또 보고 있었던 게 바로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이 BOJ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0.5%에서 0.75%로 이제 0.25%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에다 가조 총재가 금리를 올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다고 하면
이제 일본은 30년 만에 이제 0.5를 넘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하고 사실 환율 흐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엔화 강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또 걱정하는 것 중 하나인 이 글로벌 엔캐린 자금의 이제 일부 이탈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 BOJ 이슈가 지난주부터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가 겹친 게 바로 내일 만여의 날 금요일인 그렇죠. 거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전략이 제가 네. 볼 때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표로도 잠시 나왔었지만 글로벌 IB들 증시 전망치를 좀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맞습니다. 증시 분위기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놀려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주요 IB들 증시 전망 보시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네. 있고 S&P 이제 말로 봤을 때 약 10% 이상을 이제 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익 성장률 전망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S&P 500이 이제 3개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익 성장한 게 딱 2번인데요. 예. 바로 93년에서 95년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 이때가 이제 전부인데 이때 당시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3%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25년, 26년, 27년 역시도 두 자릿수 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투자은행들이 이 내년 S&P 500의 목표치를 높게 잡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제 연준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이제 연준 의장의 후보가 케빈 헤셋으로 이제 거의 유력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또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언급을 함에 따라서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케빈 워시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명의 케빈 중에 누가 연준 의장이 되냐도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거는 이 둘 케빈 모두 다 시장에 이제 호의적인 인물들이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월가에서 이제 S&P 500의 전망을 높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는 좀 예정된 수준이긴 하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네, 듯 맞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얘기 바로 나눠보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 전망, 이 부분이 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 외 거래소도 6% 급등 중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정말 다행히 잘 네. 나와줬는데 피비님은 이번 실적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는 대부분 예상은 다 예. 했습니다. 근데 진짜 잘 나왔네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잘 나왔고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이번에 이제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관련한 이슈들을 좀 뒤엎어줄 수 있는 죽여놓은 투심을 살려줄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적은 잘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복귀해봐야 될 게 바로 지난주 브로드컴 이슈 때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실적은 잘 나와놓고 이제 경영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주가 향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세게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디램 부분이고요. 네. 디램 매출이 얼마나 더 잘 나오느냐. 왜냐면 시장에서 지금 사실 디램 가격 가파르고 있고 또 이제 업황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쳐줄 실적이 나와주는지가 좀 세분화됐을 때 봐야 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닝콜에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HBM인데요. 이 마이크론의 HBM3E 자체가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뭐 AMD나 이제 다른 빅테크들 회사로까지 공급이 늘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더 제가 기대하는 거로는 마이크론에서 또 HBM이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는 식의 굉장히 센 멘트들을 조금 해주는지가 추가 주가 상승 여부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브로드컴 때와는 좀 많이 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브로드컴 CEO는 워낙 좀 조심스러운 편이긴 해가지고 네. 마이크론의 어닝콜에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특징주로 아마존과 카니발을 들고 와 주셨는데 네. 아마존 쪽에서 오늘 좀 큰 뉴스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아마존에서 이제 오픈 AI 쪽으로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논의가 있었다라고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단순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10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오픈 AI 기업 가치 자체는 무려 5천억 달러가 되는 건데 예. 사실 이게 하나로 보면 7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가 되는 기업 그렇죠.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더 나아가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사실 오픈 AI 하면 가장 떠오르는 빅테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만 사용했는데 이번 딜을 조건 자체가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인 AWS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아마존 자체 칩인 트레이니움을 쓴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빅테크 간에 미묘해질 수 있는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 아마존에서도 이제 자체 칩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조금 봐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서도 자체 칩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전에를 복귀해보면 구글이 이제 TPU를 이제 나오고 나서 이 TPU 관련한 칩을 만드는 회사였던 브로드컴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이제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는 이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마벨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칩을 만드는 설계 회사들, 더 나아가서 이제 TSMC 공정까지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마존 그리고 구글 또 엔비디아 모두 다 TSMC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뒤에서 웃는 것은 TSMC가 될 수 있어서 이러한 흐름이 지금 TSMC에 어떻게까지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계기가 AI 반도체 패권 경쟁의 어떤 분기점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